네,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경기지사 도전의 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한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분인데요. 조정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그 출마를 결심한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저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불통을 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견제해야 되는 선거다였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를 배출한 곳인데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업적과 성과를 계승 발전해서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어야 되는 선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와 늘 함께 해왔고 또 여당 정책위의장 등 당과 국회에서 국정 전반을 다뤄본 일머리를 아는 저 조정식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출마 기자회견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이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면 의원님 지역구 시흥시 을 여기 이제 보궐선거, 네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좀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재명 고문이 여기에 출마를 해야 될까요?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하면서요. 예. 두 가지 문제를 깊이 고민했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필승할 수 있는 그림과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는데요.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4월 30일까지 의원직 사퇴를 하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고문께서 이 시흥 보궐선거에 나가시게 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대단한 쌍끌이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 시흥을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20% 이상 격차로 압승한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안정적으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 앞으로 민주당 혁신과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도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의 구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지자들께서 상당히 호응을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이재명 고문이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백의종군을 하고 네네. 8월에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인현우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요. 좀 의원님의 접근법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거는 안민석 의원의 생각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아주 여러 가지 예상되는 탄압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을 지키는 울타리가 지금 필요하고 네. 또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구상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께서 지금 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탄압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이재명 지키기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럼 네. 종합을 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네. 이재명 고문에 대한 어떤 탄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어떤 독선이라든가 불통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어쨌든 그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거나 또는 어쨌든 상대편에 대한 그런 탄압 이런 등등도 예상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럴수록 이재명 고문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고문하고는 혹시 직접 나눠보셨어요? 저의 취지와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또 이재명 후보의 그에 대한 어떤 말씀이나 그런 내용을 아마 지금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겠죠. 지금은. 아직은? 예. 네.
지금 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 선언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통합을 이미 공식 제안한 바가 먼저 있었고요. 네네. 이러면서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이제 아마 오늘 오전에 김동연 대표의 새물결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 우선 이번 합당은 대선 때 얘기가 오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합당 문제를 이제 매듭 짓는 것이고, 네. 지방선거와는 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대표께서 지방선거 출마하고자 한다면, 저는 인물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장이 명분에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기도를 택한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이고요. 어떤 점에서 근데 서울로 가는 게 명분에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김동연 대표께서 대선 기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정치 교체 아닙니까? 정치 혁신. 예, 맞아요. 예. 네네. 그런 점들이고 또 지금 서울시장 경우에는 인물난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또 상징성이 있어서 서울 출마가 맞는다고 보는데요. 예. 네.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당내 주자들이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이 전략 공천 같은 경우나 경선룰의 변경이 쉽지 않을 겁니다. 경선룰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비대위 관계자가 언론에 어떤 말을 했냐면 경선룰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라는 경선률은 여러 기구에서 합의만 하면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이제 당에서 정책위장도 하고 사무총장도 이런저런 이런 공천 관련 업무도 많이 봤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때부터 시스템 공천이 지금 정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적 화두가 공정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경선룰을 바꾼다는 것은 자칫하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임의적 변경으로 원칙이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도 동의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지방선거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예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당이 정해놓은 규칙을 우리 스스로 어기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이 경선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잘못하면 얘기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김동연 대표께서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자체를 현실로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다른 길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기지사 후보로 대선 주자급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 등판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유승민 전 대표가 실제로 나올지도 궁금하고 나온다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누가 나오든 그건 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와 무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경기도에 오죽 인물이 없으면 대구 출신의 정치인을 차출한다는 것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경기도 인구가 1,400만에 육박을 하는데 이러한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자세고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경기도를 택한다면 이거는 경기도정을 위한 게 아니라 차기 대선을 노린 경력과 일용 출마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봐도 굉장히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도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는 당내에 상당히 인물난이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상징성이자 간판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당 내외의 어떤 유력한 분들을 차출하자. 이런 얘기들은 자발적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차출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견해를 이미 밝혔던데 이런 견해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뭐 그 점은 이제 여러 가지 당내 좀 더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인물란의 겪고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게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는 거의 런닝메이트식으로 지금까지 지방선거가 치러져 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나가는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근데 서울시장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